이번 시간에는 보리방구 조수택 학습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문 분석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습활동 확인하면서 본문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7쪽의 내용입니다.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이야기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짝을 정하던 날 수태기가 윤희 옆에 앉음. 두 번째, 윤희는 수태기와 짝이 되어 도시락을 먹다가 수태기에게 무엇을 건네줌. 네, 깍두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세 번째, 수태기가 고마운 마음에 윤희에게 매일 무엇을 전해주자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남. 네, 그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신문입니다. 네 번째, 친구들의 놀림에 화가 난 윤희는 수태기가 보는 앞에서 신문을 어디에? 네, 난로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고 수태기가 시골 친척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른이 된 윤희는 어린 시절을 보하면서 수태기가 아픈 기억을 지우고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또는 그 밖에 성찰하며 반성하며 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이해와 탐구 168쪽인데요. 다음 상황에서 윤희와 수태기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보자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이 짝이 되었을 때 윤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던 것으로 보아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고요. 수태기는 자신이 원하는 짝과 앉게 되었기 때문에 설레었을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윤희는 수태기와 짝이 된 것을 싫어하면 친구들이 자기를 좋지 않게 볼까봐 걱정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고요. 수태기는 다른 친구들처럼 자신과 짝이 될 것을 싫어할까봐, 짝이 된 것을 싫어할까봐 걱정되었을 것이다. 깍두기와 신문을 함께 나눌 때 윤희는 자신이 준 깍두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고요. 수태기는 자신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신문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 수태기에게 깍두기를 나누어 주면서 윤희는 친근감을 느꼈을 것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수태기는 깍두기를 나누어 준 윤희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다. 윤희와 수태기가 사귄다는 소문이 났을 때 윤희는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수태기는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이다. 그 외에 윤희는 하루빨리 소문이 가라앉기를 바랐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고요. 수태기는 가까워진 윤희와 다시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가 신문을 구겨 던져버렸을 때 윤희는 아이들이 계속 놀려서 무척 화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던져버렸고 수태기는 자신의 성의를 무시한 것 같아 매우 속상했을 것이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윤희는 반 아이들에게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던졌던 것이고 수태기는 윤희의 극단적인 행동에 화가 났을 것이다 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우리 교과서 학습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고 계시지 않죠? 다음을 읽고 이 글의 소재인 깍두기가 지니는 의미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태기는 뭔가 잘못한 아이 같았지 몰래 훔쳐먹는 아이처럼 허연 깍두기를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키는 거야. 나는 조금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수태기 보리밥 위에 내 깍두기를 얹어주었어. 젓가락으로 들어서 얼른 옮겨놓고 고개를 푹 숙이렸지. 수태기는 밥을 우물거리다 말고 멍하니 있었고 한참 그렇게 보고만 있던 수태기가 젓가락으로 깍두기를 푹 찍었어. 그러고는 깍두기 하나를 조금씩 5번으로 나눠서 먹는 거야. 도시락 밑으로 흘러내린 국물까지 밥으로 싹싹 닦아 먹었지. 지금 깍두기 소재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윤희에게 수태기의 깍두기는 수태기에 관한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게 한 소재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윤희는 허연 깍두기를 허겁지겁 먹는 수태기를 보고 나서 자신의 깍두기를 나누어 주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수태기에 대한 안쓰러움. 수태기가 안 돼 보여서 이제 깍두기를 주게 되니까. 그 외에 여러분 생각 적어도 되고
수태기에게 윤희가 준 깍두기는 처음으로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 대상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동안 늘 혼자였던 수태기는 친구가 나누어준 반찬을 처음 받았을 테니까 말이야. 지금처럼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대상. 그리고 처음으로 친구로부터 반찬을 받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0쪽 이해와 탐구 살펴봅니다. 4번인데요.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생각 먼저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하여 수태기를 대하는 윤희의 태도를 적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혹시 속도가 빠르면 여러분 멈춰놓고 여러분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에 드러난 것은 나는 바로 짝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다시는 나한테 신문 주지 마. 그러고는 아이들 보란 듯이 신문을 난로 속에 던져버렸단다. 지금 가에서 수태기를 대하는 윤희의 태도 바꿔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은 못하고 신문 주지 말라고 하고 신문을 난로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아이들이 나와 수태기가 사귄다는 소문을 내면서 내가 이제 몹시 이제 그게 싫고 그래서 소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문을 난로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가에 드러나는 윤희의 태도는 수태기의 친절을 직접적으로 거절하고 무시함으로써 아이들 앞에서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한다. 짧게 줄인다면 소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다시는 말이야 수태기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 그날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생각나더라도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나서 수태기를 떠올리면서 수태기가 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안함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드러났습니다. 나에 드러난 윤희의 태도는 수태기의 마음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 것을 미안해하고 수태기가 그날의 상처를 잊고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한다는 것, 반성하고 있다는 게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170쪽 2번인데요. 앞에서 윤희의 태도가 달라진 까닭을 적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윤희의 태도가 달라진 까닭. 왜 달라졌을까요? 윤희가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화가 나서 신문을 던졌지만 이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수태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 소문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화가 나서 신문을 난로 속에 던졌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수태기 입장에서는 자신이 베푼 호의를 내가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 무시가 단순히 내가 수태기와 있을 때 무시한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보는 상태에서 수태기가 준 신문을 난로 속에 집어 던졌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 앞에서 수태기에게 망신을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서 했겠죠. 그래서 윤희의 태도가 달라져서 그날의 일을 수태기가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기억을 하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 주제하고 관련해서 어떤 걸 말하고 싶었을까요? 친구들에게 너무 상처 주지 말자라는 쪽의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또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 떠올릴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말로 다시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71쪽에 작품 속 인물이 되어 편지 쓰기가 있고 나는 혹시 친구들에게 상처 준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글을 쓰라고 했는데요. 생략할게요. 그냥 생략하기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6번은 넘어가는데요. 172쪽 끝부분에 콕콕 알아두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고 갈게요. 성장소설이 뭔지, 그리고 성장소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짧게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성장을 다룬 소설, 성장소설을 말하는데 성장소설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도 물론 살펴봤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민을 형상화한 소설을 성장소설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아이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른 친구에게 그 상처를 주었든, 또는 내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거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단계 성장해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 그런 소설을 성장소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보리방구 조수택 같은 경우 성장소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읽은 사람도 있고 읽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자전거 도둑이나 나비 이런 것도 다 성장소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둑 읽어서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읽은 사람은 기회가 되면 박완서 소설가의 단편 소설이에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성장소설이라고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을 다룬 소설 읽기의 필요성 그랬는데요. 성장소설을 읽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도 되고, 성장소설의 가치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성장소설을 읽으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두 가지 정도 우리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소설 속 인물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음, 그리고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에 관한 탐구를 할 수 있음 그랬는데요. 우리가 보리방구 조수택에서 윤희 같은 경우에 자기가 수택이에게 상처 준 것을 이제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삶을 성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설을 읽고 단순히 그냥 그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내 주변에 친구에게 상처 준 일은 없을까? 또는 내 생활 주변에 혹시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내가 나 몰라라 한 건 아닐까? 또는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들이 상처를 줬을 때 내가 이렇게 그 친구 입장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하진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윤희만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한 단계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성장소설을 읽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 정말 잘 사는 것, 바람직한 삶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진실되게 또는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성장소설을 읽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은 직접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읽고 독자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기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작품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일반에서 국어 어려운 이론 나오면, 또는 국어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국어가 물론 말이나 글쓰기에서는 1차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바로 직접 요리를 배워서 김치찌개를 집에서 해먹는 것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내면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문학작품을 읽어도 그 작품을 통해서 내면이 조금 더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책 읽고 딱 덮어버리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해버리면 그 문학작품을 읽은 도움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문제 해결과 적용 173쪽 내용 보면 보리방구 조수택과 교과서 44쪽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을 인물의 성찰과 성장 과정에 중심을 두고 엮어 읽어보자 라고 했는데요. 보리방구 조수택에는 윤희하고 수태기가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아이지만.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청소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도 있죠. 보리방구 조수택은 소설이고요.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은 수필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소설은 꾸며냈다는 것이고 수필은 사실이라는 건데 공통점은 그 속에도 인물이 드러나고 사건이 있고 특별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의 내용을 확인하고 두 작품을 비교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내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할머니가 외계인으로 변했다. 할머니는 외계인이 되기 전,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내 기억 속에서 누구보다도 점잖고 다정하신 분이었다. 외계인이 내 침대 위에서 생물 교과서를 수제비 만들듯 쭉쭉 찍고 있었다. 순간 저 외계인이 UFO로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어 내게 쑥 내밀었다. 어린 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치매에 걸렸어도 할머니는 여전히 나의 가족인 것을 나는 왜 그동안 할머니를 외계인 대하듯 낯설어하고 불편해했던 걸까?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이제 그 중간중간 핵심이 되는 부분만 지금 정리해서 지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외계인이 되기 전 할머니를 외계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UFO 같은 경우는 요양원을 UFO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제비 만들듯 같은 경우는 직유법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우리 배웠던 기억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엄마는 나와 할머니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 그 둘 사이의 갈등 관계를 좀 해소시키는 역할을 엄마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내가 나의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진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할머니도 결국에 우리 가족인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가족은 어려울 때 보살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행동을 반성하고 이제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저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두 작품을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한번 살펴봅니다. 주인공의 태도 변화와 태도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보리방구 조수택과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 주인공의 태도가 변한 것, 수태기와 짝이 된 걸 부끄러워하고 수태기가 준 신문을 태워버렸지만 이러한 행동을 미안해하고 수태기가 그때 상처를 잊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태도 변화의 원인은 자신의 행동이 수태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과하고 싶었는데 수태기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사과를 못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 같은 경우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미워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태도 변화의 원인은 치매에 걸렸어도 할머니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뭘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173쪽의 2번입니다.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 코코가 알아두기 위해서 성장 소설을 읽는 것의 필요성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 짧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작품 속 인물이
삶을 성찰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도 성찰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태도를 지님. 짧게 줄인다면 나의 삶을 성찰해보고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74쪽에 영향을 끼친 영화나 또는 뭐 책을 소개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우리 책 읽고 독후감 한번 쓴 것으로 이 부분은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기 적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리와 점검까지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6쪽인데요. 1번 보리방구 조수택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여러분이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정답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수태기와 윤희가 나란히 앉아 점심 도시락을 먹었을 때 무엇을 건네준 윤희의 행동은 수태기에 대한 배려를 의미한다. 뭘 건네주었는가 하면 세 글자로 깍두기입니다. 2번 수태기가 준 무엇을 난로에 던져버린 모습에서 윤희가 친구들이 만들어낸 헛소문 때문에 매우 화가 났음을 알 수 있다. 네, 신문 맞고요. 3번 어른이 된 윤희가 신문지를 볼 때마다 수태기를 떠올린 것은 어린 시절 부끄럽고 어리석었던 자신의 행동을 뭐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 네, 반성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성 외에 성찰, 후회 쓰셔도 좋습니다.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OX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맞는 말에 O, 틀린 말에 X표 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1번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지난 일을 반성하여 깊이 살피는 것을 성찰이라고 한다. 네, 당연히 맞죠. O입니다. 2번 성장을 다룬 작품은 인물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드러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성장 소설이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이 드러난다라고 하였고요. 3번 봅니다.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는 것의 효과는 글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3번을 많이 틀리는데 X입니다.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는 것의 효과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휘력 높이기 177쪽인데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1번 가에서 나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보기 먼저 살펴봅니다. 내용을 보면 바들바들 쿵쾅쿵쾅 어둑어둑 성큼성큼 들락날락 군데군데 그랬는데요. 바들바들은 몸을 떠는 모양, 쿵쾅쿵쾅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 어둑어둑은 어두워진 상태, 성큼성큼은 발을 좀 이렇게 크게 떼어놓는 모양,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리지마. 그럼 들어갔다 나갔다 자주 할 때 군데군데는 이제 여러 군데.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서 넣는데요. 1번 가는 신문에는 금세 불이 붙었어. 내 가슴은 어떻게 뛰기 시작했어. 어떻게? 네,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 나는 난로 쪽으로 어떻게 걸어갔고 아이들 시선은 나한테로 모아졌어. 당연히 성큼성큼 걸어갔고 아이들 시선은 나한테로 모아졌어 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제시된 문제의 답을 아래에서 찾아 이렇게 영표를 해보래요. 근데 답을 그냥 쓰시고 답 쓰고 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1번입니다. 볕과의 두의 살이 풀로 수태기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수태기의 별명이 무슨 방구였을까요? 네, 보리방구였습니다. 2번입니다.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윤희가 받은 상의 이름. 착한 무슨 상이었을까요? 네, 어린이 상이었습니다. 3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수태기를 제외한 반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 네, 보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소설과 수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설은 허구적이라면 수필은 사실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비해서 공통점이라면 수필이나 소설 모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두 작품 모두 감동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